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발견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조지 에베레스트 측량국장은 1843년 퇴임을 하면서 자신의 후계자 앤드류 워를 강력하게 추천해 제3대 측량국장으로 앉혀놓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제3대 측량국장 앤드류 워는 에베레스트 국장 D를 이어 인도 대륙 측량을 끝내고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측량 과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1847년부터 본격적으로 히말라야 만년설 산봉우리를 멀리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가장 주목받았던 산이 칸첸중가로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라고 계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칸첸중가 뒤쪽에 까마득히 멀리 보이는 눈 덮인 더 높은 산을 발견을 했지만은 불명확한 산으로 일단 피크 B로 봉우리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다음 해인 1848년 앤드류 워 국장은 36개의 각각 다른 계측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다시 관측한 결과 칸첸중가보다 뒤쪽 희미하게 보이던 피크 B 봉우리가 더 높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습니다. 1849년 측량관 제임스 니콜슨은 측량기기인 데오도라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경위를 사용해 피크 B로 불리는 봉우리를 160km까지 접근해 정확하게 계측한 한 결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일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1854년 인도 북부 데라둔 대삼각 측량 본부는 그동안 측량한 산봉우리에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칸첸중가는 피크 9이 되고 피크 B로 불리던 명칭은 피크 15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피크 15가 지금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당시 피크 15 봉우리 높이를 계산하는데 2년이나 걸렸습니다. 높이를 계산할 때 거리, 온도, 기압, 굴절, 중력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수학적 계산이 쉽지 않았지만은 인도 출신 수학자 라다나트 식다르가 1852년 세계 최초로 피크 15 봉우리 높이를 계산한 결과 8,839m로 확정을 했습니다. 식다르는 제3대 측량국장 앤드류 워에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워 국장은 4년 동안 다시 검증한 후 1856년 3월에 피크 15 봉우리의 최종 높이를 8,839m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대삼각 측량에서 높이를 계산할 때 지금처럼 컴퓨터나 계산기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면 삼각법으로 산의 높이를 전문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수학자가 당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831년 2대 측량국장 조지 에베레스트는 현재 캘커타에 있는 프레시던트 칼리지 수학 교수한테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 추천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학생이 당시 수학 천재라고 불렸던 18살의 라다나트 식다르였습니다. 조지 에베레스트 측량국장은 월 30루피를 주고 식다르를 채용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 식다르가 측량에 필요한 모든 수치를 계산해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가장 좋아한 동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앤드류 워 측량국장은 1856년 영국 왕립지리학회에 우리가 발견을 하고 계산한 피크 15 봉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이 지역에 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봉우리를 전임 측량국장 조지 에베레스트 대령의 이름을 붙여 마운트 에베레스트라는 산명을 정하는 게 어떠냐라고 산명 추천 의뢰 편지를 왕립지리학회에 보냈습니다. 런던의 왕립지리학회는 워의 제안을 받아보고 10년 동안 논의한 끝에 조지 에베레스트 측량국장 이름인 에베레스트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당시 그 3대 측량국장 앤드류 워는 주민들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산 이름이 여러 개 있어 그 하나의 그 산명을 그 채택하기가 어렵다라고 그 궤변으로 왕립 지리학회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그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의 그 고유한 그 산 이름, 거룩한 그 어머니라는 뜻의 그 총모롱마가 수세기 동안 그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1849년 벵갈고 공병대 토머스 그 몽고메리가 동인도 회사로 파견되어 대삼각 측량에 그 참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몽고메리는 인도 북부 캐라코람 측량 책임자로 1856년부터 캐라코람 고봉 K1부터 K32까지 번호를 붙여가면서 측량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K를 앞에 붙인 이유는 캐라코람을 의미하는 부호였습니다. 당시 그 두 번째로 측량한 산이 그 K2로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몽고메리 소령은 1862년부터 인도 북부 그 데라둔에 그 측량 첩자, 측량 그 스파이 본부를 설치를 하고 현지 그 인도인을 모집해 철저히 그 측량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시 그 지도의 그 공백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미지의 땅인 캐라코람, 중앙아시아 카슈미르, 티베트, 라다크, 아프가니스탄 그 북동부, 네팔 그 지역으로 보내 측량과 그 정찰 탐사를 위해 침투에 들어갈 때 훈련된 인도인 현지 그 첩자들이 임무를 띠고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들 그 첩자 요원을 그 펀디트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 서양인이 허가 없이 네팔과 티베트로 들어가 발각이 되면은 공개 그 참수형을 당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펀디트의 그 원래 뜻은 힌두교의 그 학자라는 뜻이지만은 영국인이 고용한 첩자로 일종의 그 스파이 탐험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고메리 소령은 현지인 그 첩자를 라마승, 힌두 순례자, 불교도로 훈련시킨 후에 주 업무는 대삼각 측량이 그 목표였지만은 후에는 첩자 스파이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펀디트의 그 활동은 1865년부터 1900년까지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펀디트의 그 리더이자 첩자 대장격인 라인싱을 그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그 첩자 코드네임 일명 그 암호명이 넘버1으로 불렸습니다. 라인싱을 그 라다크를 거쳐 그 티베트로 가는 무역로를 조사하고 라사 위치와 고도를 그 측량한 인물로 첩자를 떠나 측량 역사에서 그 한 페이지를 남긴 인물입니다. 1861년 나인싱과 그 사초인 그 나인마니는 2년 동안 그 측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비밀리에 그 배웠습니다. 그리고 1865년 티베트로 들어가 1866년 1월 그 라사에 도착해 고도를 그 측정한 결과 그 나사 높이가 3,420m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나인싱을 포함해 그 첩자라고 불리는 펀디트들은 대학 교육을 받은 인도 최고의 그 엘리트로 티베트 스파이 정탐가이지만은 그 다른 표현은 그 스파이 그 탐험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그 암호명 그 MH 램하리는 티베트 에베레스트 북릉 그 주변 봉우리를 탐사한 그 펀디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말라야 그 탐험가들 일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에베레스트는 자기 이름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명에 붙인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 에베레스트는 에베레스트 산을 본 적도 없었고 측량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제3대 측량국장 앤드류 워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자신의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 에베레스트 그 높이는 8,848m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 역사에서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